이번에 우리 ERP 교재 751페이지에 20년 3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6번.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특성을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재무회계 특성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번이 답이네요. 객관적이고 객관성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 제공한다. 기업별 고유 형식 특정 보고서에 의한다. 보고 주기가 없으므로 수시로 보고한다. 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 제공한다. 이거 다 관리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회계. 재무회계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객관성이 있고 검증 가능합니다. 7번. 다음 중 재무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서로 상충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 연결된 구성이 아닌 것은 공정가치법은 목적 적합성이고 취득원가법은 신뢰성이고 공사 진행 기준도 목적 적합성, 완성 기준은 신뢰성. 단기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 연차 재무제표는 신뢰성. 7번이 틀린 거죠. 실현주의도 실현주의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나 목적 적합성에 들어가는 거에 따지고 들면 발생주의. 이거 다 발생주의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발생주의 안에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게 있는 거예요. 7번 답은 4번이 틀렸고 8번 기업에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는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자금 운영 내용에 대한 투자활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느 재무제표의 어느 부분을 주로 확인해야 되는가. 자금 운용 내용에 대한 투자활동 정보. 그러면 운용에 대한 투자활동이니까 이게 무슨 자산이에요? 따지면 투자자산이죠. 그지? 재무상태표의 차변을 봐야 되겠죠. 기업에 조달된 자금은 부채나 자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되어 운영되고 있냐에 대한 정보는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자금 운용 내용에 대한 투자활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느 재무제표의 어느 부분을 주로 확인해야 되는가. 재무상태표의 차변 8번 답은 3번이고 9번. 다음에 자본 항목 중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해 발생한 항목이 아닌 것은 자본 거래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은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1번, 2번, 3번은 자본거래 들어가는데 매도가니까 평가손익은 손익거래죠. 손익거래. 9번 답은 4번이고요. 9번 답은 4번. 10번. 다음은 단기 회계 기간 중 외상 매입금에 대한 티계정이다. 관련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초에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 있었고 3월 15일 날 외상 매입금 상한 갚았고 3월 31일 날 원재료 매입하면서 외상 매입금이 증가 또는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 매입금이 65만 원이네요. 단기 중 순 증감액은 35만 원 감소되었다. 50만 원이 감소되고
15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35만 원 감소된 거 맞네, 그지? 아니구나. 맞나? 15만 원 증가하고 50만 원 감소됐으니까 증가액은 35만 원 감소됐고, 단기 중 상환하지 못한 게 기말이죠, 기말. 예, 외상 매입금 65만 원이고, 여기 이제 기말 외상 매입금 얘기하는 거고, 올해 초부터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은 100만 원. 기초 얘기하는 거고, 예,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갚지 못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지난해 말까지. 이것도 기초잖아, 기초. 지난해 말까지 갚지 못한 외상 매입금이 기초가 되는 거고, 그 기초가 예, 올해 초부터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번 답은 4번이 틀린 거고요. 지난해 말까지 의미는 전기 말까지 얘기하는 거죠. 11번.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 결산 수정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결산일은 2020년 12월 31일이고 2020년 10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만 원 현금으로 받고 다음과 같이 분기하였다. 10월 1일 날 1년치 받고 전부 다 임대료라는 수익 처리했네요. 근데 이 금액 속에는 단기분도 있고 차기분도 있어요. 단기분은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치, 차기분은 9개월치. 그러면 3만 원이 단기분이고 9만 원이 차기분인데 단기분은 임대료라는 수익 처리해줘야 되고 차기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임대료는 3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12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9만 원 없애고 음, 선수 임대료가 9만 원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임대료 수익 되어 있는 거니까 대변에 선수 임대료 9만 원. 그래서 11번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대손충당금 계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당기말 계상해야 하는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각각 얼마인가? 요것도 우리 전산세무 시험도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예, 기말 매출권 잔액은 300만 원이고 충당후 설정이 1%. 그럼 300만 원에 1%면 300만 원에 1%면 못 받을 걸 예상되는 대손 축산액이 3만 원이고 요게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지? 5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용하고 15,000원 있는 거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0원이니까 추가로 설정해줘야 될 금액이 15,000원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15,000원이지만 충당금은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지? 충당금은. 분개를 하면은 대손상각비 15,000원, 대변에 대손충당 15,000원이지만 5만 원에서 3만 5천 원 빼고 15,000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지? 남아있기 때문에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번 답은 2번이고,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무릉의 2020년 6월 15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입가는 160만 원인데 수수료 240만 원은 어차피 이거 그냥 수수료 비용이잖아. 그지?
6월 15일 날 단기 매매증권 매도해서 240만 원 받았습니다. 전년도 또 공정가치가 있네. 212만 원.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전년도에 210만 원의 그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했으니까 장부가액은 2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현금 등 들어오는 금액은 240만 원인데 수수료가 얼마 발생했으니까 7,560원 발생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240만 원에서 7,560원을 뺀 239만 2,440원이 들어와요. 이것도 이의신청 대상될 것 같은데, 그지? 콤마를 찍어놔야지 플러스를 이렇게 해놔갖고. 아닌가? 어? 잘못하면 240만 7,560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대답도 안 해주고. 처분이익이 27만 2,440원이 발생합니다. 13번 답은 1번. 1번이 맞는데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내가 볼 때는. 14번 태평양은 증자를 위해 보통주 200주를 1주당 400원에 발행하고 그 대금은 당좌예금하였다. 위 주식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항상 액면가에 500원 곱하기 200주 500원 곱하기 200주 하면 10만 원이고 400원에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이 8만 원이 들어오고 액면가액 10만 원짜리 8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만 원 나오겠네. 2만 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자본금은 10만 원 증가하고 자산은 당좌 예금 8만 원만큼 증가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발생하지 않죠.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자본은 8만 원 증가해요. 우리 자본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라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10만 원 증가하고 주식 할인 발행차익 자본이 2만 원 감소하니까 순자산 8만 원 증가하는 만큼 자본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지? 그 14번 답은 3번이 틀렸고요. 답은 3번이 틀렸고 15번 2020년도 회계 회계연도 무릉의 손익계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죠. 순매출액 150만 원.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 매출 할인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없네요. 여기가 150만 원이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40만 원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매출원가는 T계정을 그려서 구하면
기초가 40. 단기 매입액이 100. 그 다음에 한출, 애누리, 할인. 매입 한출이 4만원, 매입 애누리가 2만원 해서 6만원. 그 다음에 기말. 기말이 12만원. 그럼 140만원에서 18만원 빼면 140만원에서 18만원 빼면 매출 원가는 122만원입니다. 매출 원가는 122만원이고 140만원에서 6만원, 12만원, 18만원 빼면 122만원. 판매, 그러면 이제, 그럼 매수 총액이 28만원이 나오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것도 고려 안 했네. 매입부대 비용. 매입부대 비용도 있었네. 여기 추가로 매입부대 비용 여기 3만원 더 고려하면, 여기 122만원이 아니라 125만원이 되겠네. 여기 5만원. 5만원, 5만원, 매출 총액이 25만원. 매입부대 비용 묻혔네. 매입부대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매출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에 드는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15만원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10만원이 나와요. 영업이익은 10만원. 영업이익은 10만원. 15번 답은 10만원이고 이해 가시죠 이거? 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연습하는 것들이 전산세무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지? 16번 다음 보기는 생산성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해서 생산성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시오. 자기야 수표는 현금, 선의자 수표는 이건 어음이죠. 어음 그지? 줬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어음이고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 우편원 증서 현금, 보통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우표는 송호품비,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 전신한 증서도 현금.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업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우편한 증서, 보통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전신한 증서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500원, 600원, 120원, 180원, 300원, 100원을 더하니까 답은 1300원. 아니야? 잘못했나? 그러네. 500원, 600원. 이것만 해도 벌써 1100원인데, 1100원, 120원, 180원, 300원, 100원 더하니까 1800원. 16번 답은 1800원. 17번 답은 17번이 16번이구나. 16번. 1800원이고 17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회계 처리 시 수익의 실현 시점과 비용의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주의란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을 경우에만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발생주의란 수익은 획득된 시점에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회계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17번 답은 발생주의고 여기까지 해서 20년 3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파트는 다 끝났고요.